롬멜이 북아프리카를 떠나자 회주를 반복하던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군은 튀니지에 몰리게 된다. 당시 추축군을 지휘하던 아르님 상급 대장은 튀니지 전투에서 전세가 악화되자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한 후 영국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북아프리카 전역을 마무리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미 독일과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은 유럽에서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해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독일과 가까운 프랑스 해안의 병력을 상륙시키자고 제안했으나 병력 손실을 우려한 영국은 튀니지에서 가까운 이탈리아를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양국은 절충안으로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한다. 시칠리아는 프랑스 상륙작전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작전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국도 이를 승낙한 것이다. 연합군은 이렇게 수립한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허스키 작전으로 명명하였고 1943년 7월 10일 날을 작전 개시일로 낙점했다. (1943년 7월 10일) 아이젠하워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병력 16만 명이 시칠리아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패튼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제7군을 시칠리아 중남부에 상륙시켰고 영국군도 몽고메리의 제8군을 앞세워 동남쪽 해안으로 돌파를 감행했다. 당시 시칠리아 섬을 방어하는 추축군 병력은 구초니 장군의 이탈리아 제6군 20만 명과 케셀링 장군의 독일 14기갑 군단 3만 명이 주둔해 있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상실한 이탈리아군은 2선급 부대들이었고 전투 위치가 있었던 것은 독일 14기갑 군단뿐이었다. 상륙을 개시한 연합군은 해상에서 한포 사격을 쏟아부었고 하늘에서는 공수부대가 투입돼 곳곳에서 적진의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전투 초기에는 독일 공군의 폭격에 중장비 화력이 늦춰지면서 미군 보병은 한때 독일군 전차 부대에 포위당하기도 했다. 이때 해상에 있던 연합군 함대가 독일군 전차를 파괴시켰고 독일군이 이를 맞받아치면서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군함과 전차 간 포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해군의 한포 사격에 이어 박격포까지 가세한 제7군은 겔라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반면 동쪽에 상륙한 몽고메리의 제8군은 이탈리아 해안 방어부대를 쉽게 격파하고 메시나를 향해 북상했다. 그러나 내륙 지역을 진격하기 시작하자 미군과 영국군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 서쪽 지역은 비교적 전력이 약한 이탈리아군이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7군은 빠른 속도로 방어선을 붕괴시키며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 3일 만에 팔레르모를 점령한 미군 사상자는 고작 27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400대의 차량을 노획하고 5만 3천여 명의 이탈리아군을 포로로 잡게 된다. 최소한의 피해로 서쪽을 점령한 미군과 달리 몽고메리의 제8군은 메시나 공략에 고전 중이었다. 메시나를 둘러싼 에트나산은 지형이 매우 험준한 곳이었는데 이탈리아와 독일 연합군이 이 에트나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탈리아와 독일군의 방어선에 막히면서 영국군이 진격을 못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메시나에도 방어선이 구축되고 있었다. 7월 23일 영국군 단독으로 메시나 점령이 어렵다고 판단한 알렉산더 장군은 팔레르모를 점령한 제7군에게 메시나로 진군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탈리아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칠리아 주축군의 작전권은 독일군 제14기갑 군단장 한스 후베에게 넘어가 있었다. 연합군이 서서히 메시나까지 위협하게 되자 퇴각로가 차단되는 것을 우려한 후베는 점진적으로 시칠리아에서 철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트나산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최대한의 병력을 데리고 이탈리아 본토로 물러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8월 11일
독일과 이탈리아군 10만 명은 시칠리아를 포기하고 메시나 해협 너머에 있는 이탈리아 본토로 철군하였다. 본국에 있는 병력과 합류한 이들은 연안에 해안포 수백 대를 설치하는 등 이어질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이미 1942년부터 연합군에게 폭격을 당하고 있었고 영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오랜 기간 궁핍한 생활을 해오던 이탈리아인들의 분노는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무솔리니 정권으로 향했다. 여기에 북아프리카에 이어 시칠리아까지 연합군에 점령당하게 되자 군부와 집권층에서도 무솔리니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가게 된다. 특히 무솔리니가 히틀러와 회담을 하던 날에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최초로 연합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붕괴가 임박하자 마침내 무솔리니 정권을 실각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파시스트 평의회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상정된 무솔리니 해임안이 19대 7로 가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왕이 직접 자신의 근위대를 동원해 무솔리니를 체포하였고 산맥에 위치한 호텔에 연금시켜버린다. 21년간 이탈리아를 통치해온 독재자의 몰락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허망했다. 국왕은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과거 이탈리아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바돌리오 장군을 새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신임 총리는 즉시 파시스트당을 해산시키고 독일에게는 전쟁을 계속한다고 말하면서 비밀리에 연합국과 교섭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항복 내용에는 이탈리아가 주축국 동맹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탈리아를 먼저 주축국 동맹에서 이탈시키고자 했던 영국과 달리 미국은 시칠리아 공격을 프랑스 상륙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7월 25일 바돌리오 내각이 비밀 협상을 요청해오자 이에 고무된 연합국 진영은 9월 이탈리아 침공을 결정한다. 양동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연합군은 바돌리오 내각과 조속한 협상을 위해 나폴리 항을 점령하는 방안을 추가했고 상륙 지점으로 살레르노가 선택된다. 1943년 9월 3일 먼저 영국의 제8군이 상륙정을 이용해 메시나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미 로마에서는 연합군이 비밀리에 파견한 테일러 준장의 교섭으로 이탈리아의 항복이 결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독일군을 제외한 이탈리아군은 대부분 항복을 선언하였고 저항도 미미했기 때문에 영국군의 상륙은 쉽게 성공했다. 한편 독일군을 지휘하던 게셀링 장군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에 명령하여 영국군과 교전하지 말고 교량 및 퇴로를 차단하면서 진격만 늦추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1943년 9월 8일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탈리아의 항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탈리아가 항복한 다음 날에는 영국군이 타란토를 점령하게 되고 이후 독일군의 저항을 이겨낸 미제오군도 살레르노에 상륙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 지역은 본토에서 증원된 독일군이 점령한 상태였다. 연합군이 로마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자 독일의 보복을 두려워한 바돌리오 총리는 국왕과 왕족을 데리고 연합국 진영으로 피신해버린다. 무솔리니가 체포되자 히틀러는 이탈리아가 곧 항복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 군부는 이탈리아가 항복했을 때를 대비한 아크세 작전을 준비하게 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증원 병력을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배치시켰다. 작전 내용에는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이탈리아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국왕과 강요들을 체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의 항복이 공식 발표되자 히틀러는 즉시 무솔리니를 복권시키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독일은 무솔리니가 있는 위치에 특수부대를 파견하였고 무솔리니를 구출한 뒤 독일군이 장악한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의 사회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은 살로를 수도로 하여 살로공화국으로 통칭된다. 이후 무솔리니는 자신을 실각시킨 치아노 등을 대거 숙청하고 다시 정권을 잡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독일군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래하여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북부의 이탈리아 사회공화국과 로마 남부의 이탈리아 왕국으로 양분되는 사태를 맞이한다. 이렇게 시작된 대치는 유럽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연합국은 1944년 6월에나 로마에 입성하게 된다.